예, 4월 26일 보내드리고 있는 서정의 법대로 2부 순서입니다. 1부에서는 이재명의 대법원 선고 여러 가지 마치 방정식 같아요. 고차 방정식 같은데 그것을 한번 풀어봤습니다. 풀어봐서 이재명이 이 천당에 갈 지옥에 갈, 천당에 갈 확률 50%, 지옥에 갈 확률 50%딱 그렇게 나오던데, 자, 일부에서는 그 부분이고, 자, 이제 이재명 변수에 그냥 기대를 하고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이 보수 우파 안에서도 지금 경쟁력을 키워야 되는데, 그 부분도 지금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은 사자적인 토론을 하죠. 예. 이 4강에 올라간 국민의힘 경선 후보 4강 토론을 하고 어제와 그제는 맞수 토론을 했는데, 자, 김문수와 김문수 대 한동훈, 또 홍준표 대 한동훈, 맞수 토론을 벌였는데, 안철수 후보는 그때 아무도 선택도 하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이번에 또 이 4강전에서만 치고 올라가는 그런 것은 지금 기회가 없었다고 보고, 이번 맞수 토론 중에서 가장 돋보인 인물은 누굽니까? 솔직히 말하면 이게 뭐 돋보이는 인물은 저는 없어요. 아, 돋보인 인물은 없다. 왜냐하면 이게 계속 깐족대면서 말싸움을 하는데요. 뭔가 어느 후보가 아주 독보적으로 잘해가지고 뜨는 이런 이제 후보는 안 보인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제가 이제 보는 이제 저는 결선 간다 보는데. 아, 그러니까 50% 이번 안 나온다 아무도. 우리가 여론조사를 볼 때요. 전체 이제 국민들 여론조사할 때 지지도 나오잖아요. 요 착시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게 한덕수 지지가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한덕수는 국민의힘 후보를 안 놓잖아요. 안 나오죠. 근데 저는 한덕수 지지 중에 상당수가 김문수 지지입니다. 아, 예. 왜? 김문수 후보가 이제 가장 단일화에 가장 적극적이고. 그렇죠. 지금 지지층이 겹치잖아요. 겹치죠. 대부분. 윤상현, 박수영 등이 단일화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한덕수를 지지하는 층이 국민의힘의 경선에서는 저는 김문수 후보를 밀 가능성이 많다. 그렇죠.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게 그래서 김문수가 한덕수하고 쪼개다 보니까 하향세처럼 보이도 그게 아니다. 실제요. 실제 이제 당원 77만 명 명단이 다 제공이 됐어요. 캠프마다. 제가 이제 김문수 캠프에서도 4천 명을 당원. 이건 이 정도면 아주 정확하거든요. 보니까 이제 당심에서 김문수가 거의 좀 앞서고 있어요. 저 수치는 말 안 하지만. 그 다음에 한동훈, 홍준표 이런 순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김문수는 이제 여론상 주춤한 것지만 한덕수 지지가 포함되어 있다. 그렇다면 김문수는 1등으로 올라갈 것 같다. 안정적으로. 이렇게 예상하고요. 지금 이제 홍준표하고 한동훈은요. 대혼전입니다. 대혼전. 오히려 지금 국민 여론과 지금 솔직히 한동훈도 조금 이게 기세를 올리고 있어요. 왜 그러냐? 탄핵 이후에 8대0으로 탄핵 이후에 이제 좀 포기하고 이제 새롭게 밀어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탄핵 강을 건너서 이런 여론이 조금 올라오고 있는 건 맞아요. 저기 윤희숙이 이야기했던 윤희숙 이런 거죠. 이러면서 이게 약간 상승세를 타고 있어요. 권성동도 이제 동조했고. 그래서 지금 이제 한동훈하고 홍준표 피 터지는 2등 싸움인데 지금 분위기상으로요. 오히려 이제 한동훈이가 조금 치고 오르는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것도 제가 좌파 우파 방송하는 패널들 물어보면요. 패널 취재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만나면 대기실에 물어보니까 제일 많은 게 김문수, 한동훈 1, 2등이 아니냐. 이런 데 예상이 많아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좀 떨어지는 것이 착시 현상이라는 그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은, 그러니까는 한덕수 후보를 이제 일단 제외를 하고 한덕수 대행을 일단 제외를 하고 4명의 후보들만 가지고 설문조사를 하는데, 그런데 그러니까 한덕수 김문수 후보에게 어떻게 되는 거죠? 김문수 후보에게 갈 것을 한덕수 후보가 가져가나? 그렇죠. 원래는 이제 지금 한덕수 대행은 국민의 경선 참여 안 하잖아. 그러니까 전부 다 놓고 범야권을 조사할 때, 수사할 때 한덕수가 6, 김문수가 6이면 김문수가 6이 된 거는 그 12로 봐야 된다 말이죠. 범야권을 다 놓고 조사를 할 때 한덕수와 김문수로 양분되기 때문에 실제 경선에서는 한덕수가 없기 때문에 한덕수 표도 김문수에게로 간다.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모델을 완전히 국민의힘 당원하고 무당청 여러 가지 4명만 이렇게 놓고 조사하면요. 그런 거는 오늘 공정에 놓지만 그런 거는 아직 김문수가 상당히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되면은 어쨌든 김문수 후보가 가장 이제 유력하죠.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를 했을 때도 일단 최종 후보가 되는 거, 국민의힘 네. 최종 후보. 그 한동훈보다는 그래도 더 유력하고 한동훈과 홍준표 둘 중에 한 사람이 2강에까지 올라올 가능성이 많은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그리고 그 2강에서 한 사람으로 좁혀지는 건 김문수 후보가 더 유력하다. 저는 그래 봅니다. 최종 후보는 예, 최종 후보는 지금. 예. 그러면은 어떻든 간에 이제 한덕수 변수가 이제 남아 있는데 한덕수 그 대행은 지금 그 마지막 국무회의가 29일 날 있는데 29일 날 이제 화요일에 본인의 거취를 아마 국무위원들에게 좀 설명을 하긴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같이 이제 국정 운영을 해왔는데 밖에 나가서 그냥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29일 날 설명을 하고 30일 날 이제 사퇴를 하고 출마 선언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보시는 거죠, 지금. 그렇죠. 29일 날은 이제 국무회의에서 거부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헌법재판소법. 예, 예. 거기 보면 이제 그 권한대행의 임명권이 없다. 예. 말이 안 되잖아요. 본인이 2명을 지명을 했는데. 예. 예. 근데 그 거부권하고 그날 사퇴하면요. 예, 그게 무효가 됩니다. 예, 예. 공무원법 시행령에. 예. 따라서 이제 그저는 30일쯤 하는데 예. 중요한 거는 이제 바로 뭐 국민의힘에 입당한다는 말도 있었잖아요. 야, 그건 그러니까 아닌 더 것 같아요. 여쭤보려고요. 그러니까 국무회의 30일 날 사퇴를 하면은 그때부터 행보를 해야 되는데 예. 행보를 해야 되는데 저는 그 가능성도 두고 있거든요. 일단 무소속 가능성도 있지만 국민의힘에 바로 입당하는. 왜 그러냐면은 무소속으로 일단 출발을 하려면은 조직과 자금이 있어야 돼요. 근데 국민의힘에 바로 입당을 하면은 국민의힘의 조직과 자금이 있잖아. 예. 그래서 그것을 처음부터 그 전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사실 이게 초반에 이렇게 이 당에 입당 안 하고 가다가 중도에 포기한 것이 돈 문제라는 이야기가 많거든요. 돈이 막 투입이 되니까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 입당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데 그렇게는 보시지 않나 보죠. 지금 바로 근데 그 바로 입당하면 단일할 때 이 당헌 당규상 근거가 문제됩니다. 그렇죠. 우리 부전성이라는 제도는 없잖아요. 아무리 특례 조항을 한다고 해도 결성전에 바로 와라. 예. 아마 이게 그렇잖아요. 후보를 이미 정해버렸잖아요. 예. 거의 사실상 그렇죠. 아마 이게 5월 3일인가 최종될 거예요. 예, 예. 과반이 없으면 5월 3일 날 전당대회 하죠. 예. 두 명이 하는데 예. 그게 한덕수 나도 끼가 3명 하자도 할 수 없고 저는 이게 들어와도 이게 당헌 당규상 끼어들 이런 게 그 명분도 없다 보거든요. 이제 비상 상황이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입당하는데 언제 하느냐? 5월 11일 전에 입당한다고 저는 봐요. 5월 11일 전에. 등록 전에는. 등록 전에. 그러니까 이제 그 최종적으로 5월 3일 날 예. 국민의힘 후보가 정해질 거 아니에요. 예. 그럼 국민의힘 후보하고 한덕수하고 예. 이렇게 여론조사든 이게 뭐 단판 짓든 예. 아니면 여론조사든 예. 이렇게 단일화를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한덕수가 최종 후보가 됐다. 예. 이러면 이게 5월 11일 전에 들어오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국민의힘 후보로 등록이 되잖아요. 등록할 때 들어온다. 등록할 때. 등록 전에만 들어오면 되잖아요. 예. 5월 3일부터. 예. 따라서 이게 그 단일화 협상 과정에는 못 들어온다. 그런 게 근거가 없다. 당헌상. 예, 밖에서 이제 밖에서 며칠이라도 있다가 단일하고 단일해서 본인이 되면 입당하는 거죠. 입당한다. 그다음에 등록은 5월 10일부터 그럼 돈 안 들어요. 별로. 예, 그리고 안 될 수도 있죠. 이쪽 국민의힘 그렇죠. 후보가 될 수도 있죠. 예. 그러면 이제 포기를 하는 것이고 포기를 해서 또 그때도 들어와서 도와주면 되겠죠. 들어서 이게 선대위원장 하면 되죠. 선대위원장 도와주면 되고 어쨌든 단일화 하고 나서 들어온다. 그렇죠. 자, 여기서 저는 단일화 하고 나서 들어왔을 때 당명을 한번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당명. 지금 국민의힘 당명이 어떻게 보면 그다지 좋은 이미지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중도층에. 그때 당명 바꾸는 건 어떨까요? 모르겠어요. 워낙 많이 바꿔가지고 또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워낙 이 당명 변경이 예. 지금 이게 몇 번 바뀌었습니까? 저 배우지도 못해요. 옛날에 뭐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뭐 국민이 계속 오잖아요. 이게 요즘 같은 시대에 당명 바꾸는 게 진정성이 좀 느껴질까? 이런 이제 좀 회의적인 생각이 있고요. 다만 이제 그 하다 당명 많이 바꿨다고 민주당이 욕하길래 제가 이제 김대중 의원 한번 찾아봤더니 민주당이 더 많더라고요. 거의 엄청 바꿔요. 거기도 엄청 몇 번 바뀌어 김대중 때. 김대중 평화민주당부터 해서 새천년 민주당하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새정치국민회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죠. 그러니까 한 번 더 바꿨더라고. 제가 다 찾아봤어요. 한 번 더 바꿨어요? 예, 김대중 때부터. 계산해 봤더니 그러니까 이제 그 제 말은 여야 간에 이제 당일은 바꿔갖고는 감동을 줄 수 있을까 그렇잖아요. 이게 본질이 바뀌어야지. 예를 들어 서정욱이를 뭐 이름을 서정돌로 바꾼다. 신서정욱. 그래 감동 주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진정성이 더 중요한 상황이죠. 지금 그러면 이제 결국은
무소속으로 일단은 가다가 단일화하고 나서 국민의힘에 입당해야 된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입당을 해서 단일화. 이것은 그럼 여태까지 해오던 사람은 뭐냐? 그럼요. 아무리 비상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당원 당규에 근거가 없어. 그 바꾸려면 또 당원도 어렵잖아요. 당원 단계를 또 바꿔야 되니까. 그렇죠. 예, 그런 문제도 있네요. 예, 그래서 그 두 갈래 중에서 어떻게 보면은 따로 절충하는 거네. 절충. 그러니까 무소속으로 가서 이렇게 그 단일화하고 나서 국민의힘에 입당 안 하고 그냥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그 전에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국민의힘에서 단일화하는 방법이 그러니까 최종 파이널 라운드를 할 방법이 있는데, 그러지 않고 무소속으로 있다가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를 해서 되든 안 되든 국민의힘에 들어오는 거. 5월 11일 전에 들어와서 예. 되면 이제 국민의힘 후보로 등록하면 예. 뭐 비용 문제나 여론조사하는데 돈 드는 건 아니잖아요. 예. 뭐 그거는 큰 문제가 없고 뭐 제가 보기에 그 한덕수 대행의 그 부인이 수행 배수를 구했답니다. 제가 아는 그게 교수잖아요. 미대 교수. 예. 서울대 미대 나왔죠. 예. 교수는 아니고 서양 화가죠. 예. 근데 그만큼 이게 처음에 배우자가 좀 반대 말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수행 비서까지 구해서 적극 활동을 한대요. 그리고 이 정대철 있잖아요. 정대철한테도 형님 한 번 좀 봅시다. 전에는 자기가 안 논다라고 먼저 만나자.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이 말은 출마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실제 제가 듣기로는요. 트럼프도 그냥 물어본 게 아니래요. 출마합니까? 물어본 게 아니고 출마해. 권유형. 왜 권유를 했대? 왜 안 해? 아니, 뒤로 권유를 했대. 오히려 왜 트럼프는 이재명을 막아야 되잖아요. 지금 미국, 중국의 패권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최전선이 우리 대한민국이잖아.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한덕수 출마해라고 계속 권유를 했고 아마 근데 트럼프 아들 오잖아 주니어. 맞죠. 과연 재계 인사만 만날까? 아니면 한덕수도 안 만날까? 이것도 좀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그러네. 트럼프 변수가 있네요.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최근에 어떤 그 정치권에 좀 유력한 인사, 현역에 있는 인사를 만나는데 이 트럼프발 메시지가 한 번 더 있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때 한 번은 이제 같이 통화를 하면서 뭐 대선 이야기를 했는데 트럼프발 메시지가 한 번 더 있을 거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있네요. 아마 근데 전략은요. 제가 듣기에 두 가지. 전략이 있어야 돼요. 한 손에는 이제 임기 단축 개헌. 개헌은 누구나 원하잖아요. 이재명 빼고 특히 임기 단축하면 어느 정치 세력이든지 좀 참을 수가 있잖아요. 임기 단축 개헌 한 손에 또 한 손에는 거국 내각. 그러니까 임기 단축 개헌은 결국 그러니까 임기 단축하고 개헌은 같이 연결된 거고. 그렇죠. 임기 단축 개헌이라는 게 있고 하나는 거국 내각. 거국 내각 구성. 이것도 좀 폭넓게 쓴다는 거 인재를. 그것도 한번 고민해보고 아마 한덕수가 후보가 되면 아마 제 생각에 손학규나 정대철이 민주당 중에도 반이재명 있잖아요. 이 사람들도 대거 올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낙연까지 온다 보거든요. 같은 고향이 같은 총리잖아요. 이낙연도 이재명에 대해서 아주 원수같잖아요. 이낙연 입장에서. 그리고 임기 단축 개헌하면요. 이준석이도 하버드 요즘 동맹이란 말이 있어요. 하버드 선후배입니다. 그렇네. 하버드 대학교 선후배라고 하버드 연합전선 임기 단축하면 학부하고 석박사 과정이지만은 이준석은 학부고 한덕수 대행은 석박사가 하버드에서 했죠. 박수영 의원도 있잖아요. 박수영 의원도 하버드. 그러니까 하버드 연맹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버드 출신들이 모이면 그러면 이준석 입장에서 지금 40살이잖아. 이준석은 안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그건 변론하고 일단 그래도 지지표가 있으니 그러면 이준석 입장에도 내가 5년은 못 기다린다. 3년은 기다려줘. 2, 3년은 군대 갔다 생각하고. 그러니까 본인 생각이고. 그러면 이런 때 아주 가능성이 아주 없는 건 아니잖아요. 임기 단축 개헌만 한다면 저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봐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돼서 우리가 정말 어떤 방법이라든지 하여튼 이재명이 안 돼야 돼요. 이재명이 안 돼야 되는데 저는 요즘 진짜 고민입니다. 제가 이렇게 애국자인지 몰랐어요, 저는. 저는 평소에 기자 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애국자다 이런 생각은 없었는데 정말 요새 이재명이 집권했을 경우를 생각하면 잠이 안 와요. 진짜 잠이 안 옵니다. 우리 자식들도 있고 그다음 세대도 있고 한데 이재명이 하면은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게 세 가지 위험성을 말씀드리거든요. 하나는 헌법 84조 해석되면 대혼란이 온다. 하나는 정치 보복이 온다. 그리고 이 사회주의적인 법안들이 다 통과돼 버린다. 그래서 우리 정체성이 흔들린다 이런 건데
지금 이게 실제로 완전 우파 개멸 작전에 들어간 것 같아요. 내란 특검을 6월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 이거 발의를 해놓고 아주 내란 특검이라는 게 세졌습니다. 모든 것을 다 조사할 수 있는 김건희 특검하고 두 개 같이 가는데 예. 우리 그러니까는 윤석열 정부뿐이 아니고 이 우파를 겨냥해서 모든 걸 다 조사할 수 있는 그런 그 특검을 띄운다는 거예요. 이거는 결국 우파를 개멸하기 위한 거고, 그리고 6월 달에 한다는 게 자기들이 정권을 잡으면은 이 특검을 아무리 강화된 법안을 통과를 시켜도 거부권이 행사가 안 되니까 그대로 이게 특검이 시행되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우파 개멸 작전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지금 이제 그 우파 개멸이 맞죠. 네. 이재명이가 이제 그 정치 보복에 대해서 뭐라 했냐. 네. 정치 보복을 누가 이게 요란하게 소리내가 하느냐. 그렇게 조용히 몰래 하는 거다. 예, 예, 이랬고요. 예, 예. 그다음에 그 옛날에 권력은 잔인하게 써야 된다. 예, 그래야겠죠. 네. 잔인하게. 네. 아마 이제 그 정치 보복은 무자비할 겁니다. 네. 옛날에 문재인 때는 적폐청산이잖아. 네. 이번에는 이게 내란 청산. 내란 종식, 예. 청산하든지 뭐 그렇게 하겠죠. 제가 보기에 문재인 때보다 저는 한 10배 이상 예. 피비린내가 날 거다. 예. 이렇게 보이고요. 우파 괴멸보다 저는 또 위험한 게요. 우파를요. 해유 협박에서 이게 가져갑니다. 가져가 버리는 거. 지금 이게 누가 갔느냐. 예. 정규재 조갑재 갔죠. 그다음에 김상욱이가 떠난대요. 그래서 거기, 탈당. 거기 빨리 떠나면 되고. 근데 8명만 빼가면요. 예. 200석입니다. 아, 그것 때문에. 8명을 빼가 김상욱이만 가는 게 아니고 예, 예. 또 이게 빼갈 수가 있잖아요. 거부권 해유 협박을. 예, 거부권 문제를 넘어서네. 넘어서는 거죠. 개헌까지. 개헌. 예. 8명을 이렇게 빼갈 수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권오을이라고 안동에 삼선의회 사무총장 있잖아. 유승민 개거든요. 예. 거기도 이미 빼갔잖아요. 예. 권오을이가 그 지선했어요. 예, 예. 그러면 유승민 개도 이게 위험해요. 예. 유승민도 있지만 김웅이나. 예. 근데 더 큰 게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 이미 김무성이가 소문이 파다하더라고. 아, 저 그래요? 중앙일보 기자한테 들었는데 무대가 지금 이게 워낙에 요즘 그 가짜 수사남자 김태호한테 백몇십억 형돈인데 실제 무대 돈이 아니냐. 예, 예. 이게 아주 힘든 상황일 거예요. 예, 예. 그때 근데 사기 사건에 연루됐죠. 무대가 이제 YS계고 그다음에 그 호남 기반입니다. 원래 집안이. 네, 예. 아, 방적회사. 현정은하고도 이게 연결돼 있죠. 방적회사. 예, 예, 예. 아버지가.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대가 상당히 그 이재명 쪽으로 갈 가능성이 아주 높다. 네. 벌써 이게 윤 대통령이 그때 왜 평통 부회장 안검도 있잖아요. 예, 예. 내정 뭐 이러다가 이게 반대하고 우리 막 이래서 예, 예. 지금 이제 김무성이가 이재명 쪽으로 가기 직전이다.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심각한 보수 인사를 회유해빠 빼가는 거죠. 예, 예. 그런 이제 그런 문제도 있고 또 거부권 행사를 안 하면은 지금 그 양국법 다시 안 되잖아요. 세 번이나 그 폐기가 됐는데 양국법 이제 벌써 다시 한다. 그리고 양국법 그리고 저 25만 원 지원법, 노란봉투법 그렇죠. 이거 전부 다 하면은 정말 사회주의 국가 됩니다 우리나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 걱정이 되는데 일부에서 이제 저희들이 다뤄본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마지막은 아니지만 어쨌든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사법 리스크가 하나 터져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한덕수의 등장. 그래서 한덕수가 되든 아니면 한덕수 효과로 다른 사람이 그 지지도가 올라가든 그런 상황이 예상되니까 그 두 가지 변수를 잘 활용을 해서 여기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법안 중에 이제 막 만약에 이재명이 집권하면 네. 거부권이 없어지니까 무조건 이게 모든 법안이 통과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양곡법이나 사회주의 법도 중요한데 네. 제가 보기에 그 이재명 방탄법 있죠. 아, 예, 예, 이게 예. 더 문제 같아요. 다 털어버리는 거. 대표적인 게 형사소송법 306조 예, 보면 예, 예. 공판 절차가 정지되는 거 있잖아요. 예, 예, 예. 공판 절차. 예, 예. 여기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는 공판 절차가 정지된다. 이걸 신설한다고 지금 난립니다. 아니 근데 그거 벌써 이게 신설하고- 나옵니다. 칼럼이나 모든 게 주장이. 네, 그 나오던데. 공판 절차 정지해. 예. 아니 뭐 판례가 뭐 필요해. 법을 만들고 진행 중인 재판도 적용한다. 네. 소급. 예. 이러면 이게 끝나잖아요. 그럼 이제 그것이 위헌 법률에다 해서 이제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하면은 현재는 자기들이 또 장악을 해놨으니까는 네. 위헌 아니야 또 이렇게 해주겠네. 위헌 법률 심판은 이게 뭐 누가 청구합니까? 본인이 피고인인데 피고인들이 하는 건데. 아 그래요? 조기가 청구 안 하면 이게 뭐 청구도 안 하고. 검사가 하겠습니까? 뭐가 하겠습니까? 예, 예. 그런 것도 이게 가능하고 그다음에 헌재법 있잖아요. 예. 헌재 재판관도 이게 마음대로 자기들이 임명하도록 지금 이거는- 벌써 이게 뭐 많은 법을 놓잖아요. 네. 아마 저는 그다음에 검찰청도 폐지할 거고 네. 어떤 법이든 놓고요. 네. 그다음에 또
정청래 같아서는 정청래는 아니고 정청래하고 최민희를 완전 기태. 근데 말도 안 되는 사람 법무부 장관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지휘권 발동하는 거 주매처럼. 그럼 공소 취소를 시키고. 공소 취소. 예, 그런 것도 다 있고요. 그때 한동훈이 왜 공소 취소 안 했느냐, 그 나경원 그 의원이 그 패스트 트랙 그거 왜 안 했느냐 그때 한번 어떤 충돌한 적이 있잖아요. 그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는 공소 취소. 지금 이게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법이 현실화될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게 그 악법들 있잖아요. 이재명이 하거든요. 민주당이 압도적이고 자기들 거부권 없고 그럼 이게 어떻게 막아요?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냥 아무데나 위헌법률 심판은 판사가 청구해 주는 건데 판사들도 이재명 눈치 보잖아요. 그게 거의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헌법 84조 가지고 이제 혼란이 일어나면은 그거 가지고 혼란을 어떻게 이제 이재명은 그 없애버리려고 하냐면은 법률을 만들어서 없애버리겠다. 그렇죠. 형사법이 공판 절차 정지에 그걸 하나 넣겠다고 지금 벌써 이 법안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하면은 또 우파 우리 시민들께서 가만히 있지 않죠. 그렇게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혼란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이재명 집권은 막아야 된다는 결론을 오늘도 또 이르게 됩니다. 자, 어떤 이 방법을 써서라도 이재명은 막아야 된다. 저 한 말씀만 드리면 오늘 공정에 아직은 희망이 있는 게 그 3.3 정당이 크게 세 개 있거든요. 민주당, 그다음에 조국당, 그다음에 진보당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쪽에 국민의힘, 그다음에 그 개혁신당, 그리고 이제 그 자유통일당 정광 목사 있잖아요. 정당. 이렇게 정당 세 개 합쳐보면 비슷해요. 아, 2%밖에 차이 안 나요. 정당 지지율이 세 개 합치면. 아, 세 개 합치면은. 그런데 저쪽이 한 46, 우리가 이제 한 44, 2점 얼마밖에 차이 안 나요. 그 무당층이 한 10%. 이러기 때문에 총력전으로 가면 뭐 저는 충분히 아직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밀리는 게임은 아니다. 나중에 결국요 체제 전쟁 또는 제2의 건국 전쟁 이렇게 가면요 아마 저는 마지막까지 박빙의 승부가 되지 지금처럼 이게 뭐 싱겁게 이렇게 끝나지는 않다. 우리 우파 정당 세 개 합치면 상당히 비슷하다. 이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우리 두 사람도 마지막까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단 이재명 세상이 오는 것은 막아야 됩니다.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다음 주 토요일에는 아마 지금보다 좀 더 그 희망적인 이야기들이 나올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4월 26일 보내드린 서종의 법대로는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